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해리케인의 멀티골이 돋보였던 토트넘의 맨시티전 승리, 손흥민 선수의 2도움도 물론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만 시즌 내내 아쉽게만 했던 해리케인이 마침내 진정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던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케인을 향한 상찬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BBC MOTD 프로그램에서도 케인 중심으로 전술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맨시티 토트넘전 분석 스튜디오 장면인데 이게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또 클루셉스키 이 두 선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이날 두 선수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골 컴비네이션 신기록 타이기록을 세운 날인데 제가 속이 좀 좁아서겠지만 약간 서운하네요. 물론 클루셉스키도 굉장히 충분히 잘했습니다만 제가 이 사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날 MOTD 분석이 완전 케인 중심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면들을 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요거를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MOTD가 케인 중심의 분석을 했으니까 저는 같은 장면을 놓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날 MOTD 스튜디오에 앉은 세 사람, 진행자 게리 리네커 그리고 패널은 앨런 시어러와 이안 라이트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정말 대단했던 슈퍼스타 잉글랜드 대표팀 골잡이 출신입니다. 프로 생활하면서 넣은 골이 세 분 다 각각 200골이 넘어요. 물론 뭐 이브리그 골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골게터들의 직계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해리케인의 활약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희도 반가울 정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자, 앨런 시어러가 분석을 하는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해리케인은 이날 라포르트와 디아즈가 맞기엔 너무 훌륭한 선수였다. 두 수비수에게는 너무도 영리한 공격수였다. 지적이고 적극적이고 골과 도움도 기록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걸 가진 공격수다. 틀린 얘기 아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진했을 때의 케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 폼이 올라온 특히 이 맨시티전에 날아다녔던 케인하고는 정말 들어맞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예요. 다만 다른 선수들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케인 분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골 장면 분석인데요. 자, 데이비스가 여기서 케인을 향해서 패스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기 시작을 하죠. 이게 중요해요. 케인은 손흥민을 시야에 둔 채로 볼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반대쪽에 이제 클루세스키 또 올라가고 있고 손흥민이 케인에게 시선을 주며 달리고 있는 동안 케인은 논스톱으로 이제 패스를 시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순간입니다. 이게 위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하고 곧바로 받을 수 있게 이제 케인이 찔러주는데 BBC에서도 그렇고 현지에서는 대체로 케인의 패스 감각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요 케인도 케인이지만 손흥민이 아니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최대 장점, 스타트를 끊는 타이밍 그리고 자신에게 공을 줄 선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거. 자, 앞상황 보시면 손흥민이 대단한 게 케인이 논스톱으로 공을 터치를 해야만 하게끔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끊는 타이밍 자체가 자기가 질주하는 경로에서 어느 시점에 마크맨보다 앞에 있을지, 그러니까 앞지를지 요거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단번에 이걸 계산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케인이 패스를 때리는 순간에 마크맨을 이렇게 이미 앞질렀다거나 아니면 출발이 늦어가지고 좀 더 뒤에 있다거나 이러면 패스를 못 받아요. 받아봤자 왜냐면 마크맨을 앞질렀다면 받아봤자 옵사이드에 걸려가지고 스프린트한 게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이렇게 뒤에 있다면 케인하고 사이에 있는 이 수비수들에게 이제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케인이 앞으로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케인은 이걸 잡고 본인이 드리블을 치거나 아니면 백패스를 하거나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패스 각이 나올 수 있게끔. 패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거든. 그러니까 킥이 좋다고 다 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흥민하고 케인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 토트넘의 공격이다. 그러니까 또 맨시티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손흥민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라인을 안 내리고 자기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게 정말 진짜 리스펙트고요. 이게 토트넘한테는 정말 다행스러웠던 이날 경기였던 거죠. 맨시티가 수비를 내렸다면 이거는 뭐 시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맨시티가 자기 축구 안 하고 우리 토트넘이니까 토트넘 맞춤 축구 해야지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케인의 뛰어난 패스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손흥민이라는 뛰어난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이다. BBC에서는 이제 그래픽 동원해서 이제 이 분석을 하는데
이날 주인공 케인이니까 케인 초점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을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뒷공간이 허허벌판이죠. 손흥민이 혼자 내달리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에데르송 골키퍼가 잘 좁혀서 나오니까 욕심 안 내고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쿨루셉스키한테 내줘서 데뷔골을 넣게 만들어주죠. 여기서도 패스 주는 타이밍 최대한 늦춰가지고 수비수들 무게중심이 다 자기한테 쏠리게 한 다음에 패스를 준 게 기가 막히는 거죠. 쿨루셉스키가 침착하게 마무리한 것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만 손흥민이 떠먹여 준 거죠 많이. 예. 현지에서도 이타적인 플레이라고 정말 이 장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물론 이거는 손흥민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해설하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BBC에서는 케인 시각에서만 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손흥민이 더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케인, 손흥민 두 선수의 컨비네이션이 되살아났다는 얘기를 장면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케인 혼자만 띄운다고 성립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단적으로 이 장면을 일단 보시죠. 비교가 됩니다. 쿨루셉스키가 이날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예요. 예. 이게 BBC에서는 해리케인 활약을 강조하려고 만든 시퀀스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이 이거 밑에서 공 잡고 케인한테 연결한 뒤에 바로 스프린트하는 순간인데 케인이 방향 전환해가지고 쿨루셉스키한테 열어주는 장면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볼 주는 선수의 킥 타이밍에 어떤 위치 수비수보다 앞이냐 뒤냐 그거 감안해가지고 뛰는 게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라고 그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쿨루셉스키는 이미 수비수보다 앞에 있어요. 근데 이건 잡아봤자 공격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비슷한 장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뛰기 시작을 했고 케인이 발견하죠. 케인이 킥이 당연히 훌륭한데 이게 여기서 손흥민의 타이밍 방향 잘 잡고 뛰지 않는다면 패스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낭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손흥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격권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결국 이렇게 케인이 다시 손흥민한테 공을 주고 전진해서 박스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 크로스 받아가지고 케인이 2대1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런 두 선수 간의 시너지, 컨비네이션 이게 정말 압도적인 거죠. 역대 드록바, 램파드하고 지금 동률이잖아요. 이런 대기록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진을 시작하는데 이때 손흥민이 이미 뛰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시선은 당연히 케인한테 있습니다.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 둘 정도면 서로 알죠. 손흥민이 뛰는 것도 저기서 케인이 탈압박 성공해가지고 자기한테 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케인도 자기 등 뒤에 누가 뛰는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케인은 손흥민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속도를 붙여서 공을 찔러줍니다. 이거 수비수 막기 힘들어요. 공격수가 저런 속도로 달려 들어오면 공 기다리고 있는 수비수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라 들어가는 선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스피드 붙은 손흥민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비수는 세계 통틀어서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박스 근처까지 이제 프리패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수비 6명 안으로 들어와서 수비 6명이 있는데 이제 슈팅 각까지 만들어서 슈팅까지 만들어 냅니다. 골키퍼가 잡아냈기 때문에 좀 골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하나를 잡으려고 저 많은 선수가 박스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팀에게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그런 플레이인 거죠. 자, 이날 BBC MOTD에서 케인 상찬한 장면이 다 이제 이런 식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된 뒤 말고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는 씬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케인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들은 안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수비 라인 이제 콘테 감독의 축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수비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게임 플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안 라이트 해설위원이 맡아가지고 수비 라인 디시플린 잘 돼 있고 간격 유지가 잘 돼 있고 특히 공격 세션을 상대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켜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로메로와 또 다이어의 복귀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로얄이나 세스니 형도 전체적으로 좀 개인적인 활약들은 아쉬웠지만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콘테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말 해리케인에 대한 칭찬이 정말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손흥민 칭찬을 너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끼리 칭찬을 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이 경기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과르디올라 감독 정말 과르디올라 감독님 손흥민 영입하세요. 그래서 속썩이지 마시고 네, 얼마나 좋아. 맨날 우리 괴롭히는 선수가 내 옆에 있어. 자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결과 다시 한번 정면 분석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꿀빠